자, 수요일은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원래 일요일에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월요일, 화요일이 휴장이라서 그때 영상 올려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 일요일에는 영상을 안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토마토에서 저 유튜브 공방을 해서 또 못 올려드렸죠. 자, 뭐 이런저런 핑계로 못 올려드렸는데 뭐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같이 좀 보고 그다음 영상 하나 또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지나고 보니까 시장이 난리죠, 난리. 와,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아침에 선물 시장이 원래 8시 45분에 시작합니다. 저 정규 시장보다 이 선물 시장은 먼저 시작해요. 15분 먼저 시작하는데 보니까 막 와, 뭐 여기 아침에 한번 보면요. 빵 떠서 시작했다가 343.3까지 갔었죠. 그까지 쭉 들어 올렸다가 또 밀었다가 또 들어 올렸다가 막 난리를 쳤어요. 이게 그런 것 때문이죠. 자, 우리는 연휴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 해외에서 있었던 부분들, 뭐 이슈라든가 뉴스거리들 이런 거를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걸 반영하느라고 굉장한 변동성을 좀 보였고요. 자, 뭐 그리고 조금 눈치를 볼 만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게 원달러 환율이요. 1430원 이랬었는데 그게 1260원까지 1360원까지 빠졌었죠. 그랬다가 오늘은 뭐 14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쉬는 연휴 기간 동안 환시가 막 환시를 일단 흔들어 놨고 뉴스들도 환시가 막 그렇게 저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원화가 강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뭐 워낙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들 뭐 이런 애들 막 좀 좋은 모습이었죠. 자, 그랬다가 또 장 초반에는 이 원전 관련해 갖고 계약이 연기됐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뉴스 나오면서 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아침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침에 마이너스 13% 정도로 시작 저 프리마켓에서 그 정도까지 빠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의약품의 관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들 이런 쪽들이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는데 섹터별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오늘 아침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자, 근데 오후장 들어서는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그 이재명 관련주들 요런 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12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12시 조금 넘어서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 날 판결하겠다.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밝히면서 이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AI 섹터들 요런 쪽들도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좀 했죠. 100조 투자를 해서 보편 AI 전 국민 보편 AI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야 이거 뭐 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들이 좀 있어서 지난주에 좀 고생을 시켰죠. 자, 그랬다가 지금 오늘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는 관찰은 필요해요. 자,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까지 떨어졌으면요. 저렇게까지 떨어졌으면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아까 봤을 때보다는 꽤 좀 늘었네요. 아까 제가 현물 시장 동시효과 때 그때 봤을 때는 한 1,700억 정도 순매수였거든요. 자, 뭐 동시효과 때 오후장 동시효과 때 한 2천억 정도 샀네요. 자, 현물 시장 수급은 다행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왔으면 저는 진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분명히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왜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오느냐? 이 부분은
만약에 안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됐다라면 그쵸? 이건 향후에 이 환시가 이렇게 큰 변동을 보인다라는 거는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암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뭐 이거 저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뭐 또 저런 것들 뭐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그나마 뭐 한 3,800억 가까이 외국인들 매수를 해줬네요. 자, 일단은 뭐 한시름은 조금 놓은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 줘야 돼요. 자, 고공행진할 때는 핑계가 돼요. 뭐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환차손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냐? 이러면서 핑계거리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안 들어오면 이거는 야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한시름 났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2,9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도했는데요. 장중에는 2시 정도에 4천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상황들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인데 일단 뭐 만기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 같은 것들 요런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급 상황만 좀 잘 살펴서 투자를 한다라면 예,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황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종목을 한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제 채널에서도 꽤 많이 올려드렸는지 알았는데 TV 방송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채널에서는 보니까요. 한참 전에 얘기를 해드렸더라고요. 한참 전에 얘기를 해드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얘기를 안 해드렸길래 이걸 내가 왜 얘기를 안 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이때도 분명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왜 내 채널에서 얘기를 안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자, 뭐 이때 저 9월달 작년 9월달 이때 제가 TV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매매를 샀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일 뭐 분할해 갖고 조금 매도를 했는데 아마 제일 마지막에 매도한 거는 이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여기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언제? 이날 다시 잡았어요. 4월 4일 금요일 날. 왜냐하면 이거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월 4일이 그 대통령 탄핵 결정 나는 날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매수를 해서 4만 원 넘게 갔는데도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일단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뭐 4만 천 원 이거 여기 올라갔을 때 그때 팔고 다시 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자, 팔 종목이 있고요. 또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그쵸? 이거 저 22,000원 그때 22,000원 아래에서 매수한 거 그거 제가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부분이 있죠. 자, 뭐 우리 방에서 그때 22,000원 아래에서 21,000 몇백 원이에요. 거기서 매수해서 아직도 들고 있는 거 캡처해 놓은 거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또 그 저 지난주 저 수요일이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여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때 수백 분한테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이러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제 이종 사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저랑 동갑인 이종 사촌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2만 몇천 원대
그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팔고 없어요. 얼마를 먹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껏해야 팔았다라면 답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샀다 팔았다가 해야지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 솔트룩스가 그렇게 간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우리 생방송방에서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팔아야죠. 자, 근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트룩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AI를 하는 회사예요. 자, AI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토마토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이브라는 탭 누르시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거고, 자, 이 솔트룩스는 AI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AI는요,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 그리고 저런 것들,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학습을 시키는 기본이 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뭐 참고서 이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공부를 하는 참고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고리즘은 뭐 학원쯤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칩은 사람 IQ,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려면 자, 이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많이 사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건 IQ에 대한 거예요. 알고리즘은 우리 AI 쪽의 학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챗GPT 요런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 요런 것들 되게 많죠. 자, 근데 이 솔트룩스는 루시아라는 AI를 벌써 만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버전 2.5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AI 에이전스로 미국의 구버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편집 법인이. 이 구버라는 법인을 통해서 AI 에이전스, 이것도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구버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버라는 그 AI 에이전스를 만든 게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상당히 좀 똑똑하다 그래요. 동급 최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칩을 많이 때려 넣는 거. 이거는 IQ를 되게 많이 높이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 AI, 엔비디아 칩을 뭐 한 100장 정도 샀다 그래요. 100장 정도 사서 빅테크 기업들 뭐 10만 장, 20만 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성능은 굉장히 좋은 그런 AI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솔트룩스는 이재명 관련주로 엮입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에서 AI 강국위원회라는 거를 그때 만들었죠. 저 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 사장단들 이 관련된 기업은 솔트룩스하고 클라우드웍스입니다. 근데 클라우드웍스는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저는 매매를 안 합니다.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고 부위원장이 정동영 의원, 그다음에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 교수입니다. 이분, 그리고 솔트룩스 대표,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대표가 부위원장 4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AI 관련되는 정책 관련되는 그런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엮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AI 이재명이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선할 때 그때 얘네들이 AI 이재명이라는 걸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100조를 투자해서 전 국민이 저 세계 탑 수준의 AI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AI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면 오늘 그 고등법원에서 6월 18일 날 선고를 한다라고 대선 이후로 선고기일을 연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당선되면 뭐 그거 유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유죄가 안 나온다라고 보고요. 대통령 그 당선됐는데 며칠 만에 너 유죄야.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대책을 조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은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1분기, 2분기는 되게 좀 잘 안 나와요. 그랬다가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는 크게 가질 수 없겠지만 근데 전년 동기보다야 뭐 좋아지겠죠. 근데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3분기, 4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여기서 사서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